안녕하세요. 책쟁이 여러분, 책소리입니다. 오랜만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재독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해요. 이미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 고전 문학 중에 필독서로 꼽히긴 하지만 아직 못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책을 가지고 그 독서 모임을 진행했었어요. 한 네 번째 정도 제독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애틋함이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동일하게 있지만 추가되는 감정들이 좀 있어요.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이번 제독은 조금 더 가슴이 아팠던 그런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요. 1774년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괴테의 나이 25살 때 첫 작품이에요. 괴테에게는. 우선 책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베르테르는 굉장히 어디에 얽매이거나 구속되고 억압받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조금 작은 도시로 전원 생활을 위해서 떠나요. 떠나면서 한시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만 같았던 절친 비렐름에게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요. 1부와 2부 그리고 역근이가 독자에게라는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771년 5월부터 9월까지 39통의 편지가 담겨 있고, 2부에는 1771년 10월부터 1772년 12월까지 44통의 편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역근이가 독자에게라는 파트에 한 3통 정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붙여지지 않은, 쓰기만 하고 베르테르가 갖고 있던 편지들 몇 개 해가지고 한 100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편지로 이루어진 서간체 소설이에요. 이 편지들은 굉장히 뭐 시골 전원 풍경이랄까, 그리고 그 시골에서 본 그 가난하지만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그리고, 그리고 호메로스 책을 읽는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감정들을 편지에 담아서 비렐름에게 보내는데, 어느 날 이 편지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한 여자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 베르테르의 감정, 그리고 베르테르의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 시골에서 그 행정관 S씨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르테르에게 자기네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받지만 어쨌든 그거를 그냥 잊어버려요.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끼리 무도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예쁘지만 뭐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쁜 그런 아가씨한테 자기 춤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무도회가 있던 당일 마차를 빌려서 그 아가씨하고 그 아가씨의 고모를 태우고, 그리고 중간에 어느 집에 들러서 아가씨 한 명을 또 데려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 태우기로 했던 그 아가씨가 그 예전에 행정관 S씨, 자기를 초대했던 그 사람의 집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 파트너 아가씨와 고모를 태우고 샤를로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파트너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해요. 곧 아름다운 아가씨가 탈 거다. 그러니까 고모가 사랑에 빠지지는 마라. 이미 약혼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로테의 집에 도착해서 로테를 태우고 이제 무도회장으로 갔어요. 둘이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그 베르테르에게 보여진 로테는 어떤 인물이었냐.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소박하고, 그렇게 단호하면서도 마음씨가 곱고, 그렇게 활기차고 분주하면서도 정말 너무나 평온한, 생기발랄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베르테르라는 인물이 자유분방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런 베르테르에게 비친 그 로테라는 여성의 그 느낌은 굉장히 자기가 원했던 어떤 전원의 목가적인 생활에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여성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도회가 끝나고 나서도 롯데 집에 거의 매일같이 방문을 하면서 그 롯데를 지켜보는 거죠. 근데 롯데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거의 엄마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8명의 그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 동생들이 그 롯데가 나누어주는 빵만 먹는, 그 정도로 롯데 언니, 롯데 누나를 따르는 그런 가정 풍경을 베르테르가 보는 거죠. 베르테르가 롯데 집에 가면 항상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롯데와 이야기를 하고, 롯데는 뭐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면서 피아노도 치고 베르테르랑 대화도 나누고 그래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베르테르의 가슴 속에 롯데가 얼마나 크게 자리를 잡았는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베르테르가 모성애도 있죠, 따뜻하죠, 말도 잘하죠, 뭐 노래도 예쁘게 하죠, 춤도 잘 추죠, 성격도 예쁘죠, 뭐 버릴 게 없는 그런 롯데였기 때문에 베르테르가 더욱 롯데를 사랑하고, 롯데 완전 껌딱지처럼 롯데 곁에서 롯데와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르테르는 그렇게 매일같이 롯데의 집에서 롯데와 롯데의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까 자신이 이 집안의 어떤 한 일원이다, 구성원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알베르트가 오기 전까지는. 롯데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와요. 알베르트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깐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어느 정도 신경전이 좀 예상이 되죠. 이렇게 셋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가 이제 베르테르가 깨닫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임자 있는 몸이잖아요, 이제 롯데가. 그러다 보니까 베르테르가 롯데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슬픔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테르가 결심을 해요.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도시로 어떤 행정을 보는, 공무를 보는 일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지만, 이동한 그 도시에서 트러블이 좀 생겨요. 어떤 신분에 관련된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그런 트러블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좀 진저리가 나죠. 그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그 되게 자유분방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신분제도, 뭐 사회제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가 모든 걸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다시 롯데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다시 이제 그 세 사람의 관계가 또 지속이 되는데, 알베르트는 은근히 롯데에게 얘기를 해요. 베르테르가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자꾸 내비치기는 하죠. 그런데 그걸 모를 리 없잖아요. 롯데도 그렇고 베르테르도 그렇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녁 시간쯤이 되어서 이제 식사가 차려지기 직전에 알베르트가 롯데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 얘기하는 말을 이제 베르테르가 들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알베르트가 아내에게 자신이 부탁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미처 하지 못했다 라고 했는데, 그 뭐 하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들은 알베르트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베르테르가 봐요. 베르테르는 저녁을 먹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펑펑 울어요. 저 되게 여기 이 장면 읽을 때 김경호의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당신이 울리는 그 여자가 내게는 삶의 전부다. 그러니까 함부로 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베르트가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롯데가 너무 베르테르에겐 간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르테르가 되게 절망하고 굉장히 많이 슬프고 아팠던 것 같아요. 자신의 처지가 좀 슬프고 처량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 롯데에 대한 감정이 사라지기는커녕 이게 더 커지는 게 문제였어요. 베르테르에게 알베르트는 굉장히 차분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쁜 사람이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르테르는 이제 어쨌든 우리 셋이 공존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겠다.
그 하인에게 이제 지시를 해요. 그 알베르트에게 가서 총을 좀 빌려와라. 사냥을 갈 거니까 총을 좀 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하인이 알베르트 집에 갔죠. 그리고 당연히 로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인이 베르테르 주인께서 사냥을 좀 가려고 하니 총을 좀 빌려달라 하신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로테가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뭔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르테르는 그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로테는 굉장히 슬펐어요. 한때는 로테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베르테르를 가족으로 붙잡아 두고 싶다. 자기 친구 중에 굉장히 자기랑 친한 절친과 만약에 베르테르가 결혼을 한다면 가족처럼 이렇게 어울릴 수 있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베르테르가 그렇게 자기 옆에 가족으로서 오랫동안 머물길 로테도 사실은 바랬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사랑이었었을 수도 있다고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베르테르는 알베르트의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이야기의 끝 무렵에 그 로테와의 대화에서 착각이든 망상이든 어쨌든 로테도 나를 조금은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베르테르는 슬픔만으로 세상을 떠난 건 아니었다. 라는 해석이 조금 되는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상황, 장면이랄까? 그 문장, 그게 있는데요. 그거를 책에 실려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요 장면은 거의 매일같이 롯데 집에 가지만 어느 날 못 가는 날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 하인을 롯데 집에 보냈던 베르테르가 이제 그때 상황을 비렐름, 자기 친구에게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그녀의 두 눈이 소년의 얼굴과 뺨, 윗도리의 단추, 재킷의 칼라에 머물렀다는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너무 성스럽고 소중했다네. 남부럽게 여기지만 않았더라면 하인의 머리를 붙잡고서 입도 맞추었을 걸세.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선이 닿았을 그 모든 것을 성스럽게 여기고 정말 입 맞추고 싶을 정도로 사랑스럽게 느꼈을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려고 하면, 아니면 이 책을 떠올리기만 하면 저는 늘 이 장면이 떠올라요. 이 작품은 안타깝지만 임자가 있는, 약혼자가 있고 이미 결혼을 한 한 여성을 사랑하는 그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사랑과 안타까운 말로를 그려놓은 그런 작품이었고요. 이 책의 제목이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니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왜 이 책의 제목이 베르테르의 슬픔이 아니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가? 이 작품이 만들어진 때는 정치적으로는 되게 강압적인 절대주의 왕정 시대였고, 정신적으로는 계몽주의의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을 풍미했던 18세기 후반이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도덕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교화시키는 것을 우선시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작품을 질풍노도 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 억압된 그런 풍습이나 어떤 신분 문제 그런 것들 좀 벗어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다 보니 괴테는 오히려 독자들에게 한 거 해라, 당신의 감정의 권리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괴테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이 베르테르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지금 세상을 돌을 던지는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당연히 금서화되어서 마땅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책을 보고 실제로 자살하는 청년들이 막 생기니까 이 책은 읽혀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출판 금지를 시켰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는 책이었고, 우리 전장의 카리스마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아픈 사랑을 실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한 7, 8번 읽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고, 나폴레옹 스스로도 그 아픈 사랑을 단편 소설을 썼던 인물이기도 해가지고 그 나폴레옹이 괴테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담소도 즐기고 오타도 잡아주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작품이고, 가슴 절절한 한 남자의 지순했던 사랑을 담은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해요. 그 로테 같은 경우에 어쨌든 알았잖아요. 아마 알베르트도 알았죠.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없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과 등을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냐. 베르테르는 그렇게 떠났지만 남겨진 로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남자가 나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정신적 충격을 갖고 로테는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저 그냥 베르테르의 사랑이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안타깝다, 요 정도 감정선이었다면 지금은 와,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함이 좀 추가되는 그런 느낌을 이번 제독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한 인간의 삶에서 이때부터 이때까지를 저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 너무 명예로운 표현 아닌가요? 괴테가 태어나서 괴테가 사망할 때까지의 그 문학적 시기를 괴테 시대라고 한 정도로 괴테는 대단한 작가였던 거는 확실해요. 그 독일 문학을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요.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당연히 좋은 영향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8세기, 지금은 21세기니까 지금까지도 괴테의 작품이 너무나 많이 읽히고, 파우스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필독서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괴테의 작품이었어요.